폭발적으로 올라가겠죠. 외국계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 나쁠 게 하나도 안 보인다. 엔비디아보다 돈을 더 벌 거다. 네. 그 사이에 뭐 엔비디아는 놀까요? TSMC는 이미 이제 제끼는 거죠. 예. 근데 TSMC는 밸류를 18배 받는데 왜 하이닉스는 가 기점이다.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으면서도 실적이 견조하게 나온 종목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 들어왔을 때는 이 시안 공장이 필요한 낸드 플래시형 소재는 누가 납품할까? 유일하게 실적이 굉장히 견조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투자분들께서 당황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액티브 ETF 펀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종목 편입 편출이 있다 보니까 그 편입 편출에 따라서 진짜 퇴출된 종목도 우리가 뭐 JP모건 아니면 뭐 이제 모건스탠리 MSCI 지수 보듯이 지수에 편입되거나 편출되는 종목도 일간 변수가 크다 보니까 지금 ETF 관련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조금 당황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보통 이제 기판이랑 MLCC랑 장비 말씀드리면서 그나마 이런 섹터들은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옵니다. 근데 네. 소재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고 치신 다음에 반도체 괄호 열고 소재라고 돼 있는 종목들은 실적 변동성이 큽니다. 그만큼 이 선물사에서 거래되고 있는 원부자재 가격에 따라서 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실적 변동성이 크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제가 조금 실적이 견조한 종목들이랑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SKX라든가 이런 좀 견조한 밸류체를 갖고 있는 종목도 갖고 왔고 소재가 일단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뭐 리튬이라든가 뭐 유가라든가 이런 관련 원부자재의 가격 인상도 있지만 이제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는 SK뿐만 아니라 뭐 샌디스크라든가 뭐 웨스턴 디지털처럼 이제 낸드 플래시를 다루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HBF를 이제 활성화한다고 했을 때 아 그러면 삼성전자랑 SKX 같은 경우도 HBF에 관심을 가질 거면은 이 삼성전자랑 SKX의 낸드 플래시에 들어가는 뭐 소재나 부품을 어떤 기업들이 납품하고 있는가 이런 투자 인사가 다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겠어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부품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뭐 패키징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PCB 기판 이런 쪽을 많이 좀 생각을 해보시더라고요. 근데 소재랑 부품도 그냥 둥글둥글하게 말하면 어떤 재료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재료인데 그나마 이제 그 소재를 만들기 위한 뭐 화합물 이런 것들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완벽하게 좀 소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도 또 네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 거고 네 종목 중에서 제가 오늘 탑픽으로 말씀드릴 종목이 오늘 방송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PD님 아시겠지만 제가 대본을 어제 저녁에 드렸고 오늘 장중에 이제 한국주거TV 녹화까지 좀 장을 봤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탑픽이 많은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 제가 이런 투자 포인트로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편집본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좀 공략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탑픽 전에 그러면 관심 종목은요. 네, 리스트들. 네, 우선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네페스랑 볼 거고 네. 타이거 일렉이랑 솔브레이랑 동시세미캠 그래서 내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 그다음 좀 신선한 종목 좋아한다 이러신 분은 네페스랑 타이거 일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편집본이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밤에 당장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나 좀 안전한 종목을 원한다고 했을 때는 뭐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 보시면 좋은데 동진세미캠이 오늘 좀 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좀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및 전자 관련 제조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이제 후공정 패키징에 필요한 소재랑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우리가 요즘 광통신, 통신 장비 관심 많이 갖고 네. 계시잖아요. 엔비디아에서 언급을 해주면서. 근데 이 네페스의 자회사인 네페스 아크가 전력 반도체나 뭐 DDI, 뭐 디스플레이 구동체 이런 쪽에서 성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페스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엔비디아 덕분이다. 그다음 엔비디아 광통신 통신 장비 덕분이고 네페스 아크 덕분인데 네페스 아크의 모회사인 네페스가 그 약속을 얻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실적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 실적을 보더라도 분기 실적의 연간 실적 기준으로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수급동을 봤을 때 일봉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미 광통신 관련 종목들 중에서 거의 뭐 바닥 대비 뭐 100%, 150% 올라온 종목들이 많고 그 낙수 효과를 얻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페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고가 돌파하면서 이제 최고가 돌파하고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에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 쌍끌 순매수에 들어왔고 오늘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가능하지만 가급적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 선호하시는 분들 위주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합니다. 저 역시도 조금 생소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이 종목을 한 2, 3년 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견조한 종목이었어?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좀 안성맞춤이어가지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는 인쇄회로 기판 PCB 관련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PCB 기판 종목 이제 코리아 서킷 들 수 있고 대덕전자 들 수 있고 이스페타시스 들 수 있고 해성DS 들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면서도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으면서도 실적이 견조하게 나온 종목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타이거 일렉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2024년에 대비해서 2025년에 꽤나 좀 폭발적 실적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전에 성공했고 2020년 실적 컨센서스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견조하게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증권사 평을 보면은 고다층 고밀도 PCB로 글로벌 반도체 검사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프로브카드를 로브보드용을 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할 때 약간 그 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후공정 패키징 할 때 부품 넣고 검사 장비 세팅할 때 이런 다이를 이제 프로브카드라고 하는데 이 프로브카드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타이거 일렉이다. 그래서 타이거 일렉이 시가총액이랑 재무제표만 보면은 요 종목은 탑픽으로 봐도 좀 손색이 없을까라고 판단했었는데 조금 가볍게 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께만 좀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종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종목. 그래서 오늘 솔브레인이 왜 동진세미캠보다 밀렸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ISC가 이제 이오테크니스보다 좀 밀린 거는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솔브레인이랑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 약간 좀 어떤 라이벌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업무를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협업하는 관점이다 볼 수 있는데 솔브레인이 오늘 좀 다소 좀 차익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브레인도 오늘 동지세미캠에 비해서 조금 밀렸지만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워낙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에 필요한 소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를 주요 고객을 갖고 있는데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낸드 플래시 관련 사업을 진행했을 때 반등 신호가 나와 있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소재 업황에 대해서는 좀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랑 중국에서 이제 시안 공장을 이제 낸드 플래시로 라인을 바꾼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램프업이라고 하죠. 본격적 양산을 이제 올해 하반기에 들어갈 건데, 그 올해 하반기에 들어갔을 때는 이 시안 공장이 필요한 낸드 플래시형 소재는 누가 납품할까?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는 솔브레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평가 받고 있습니다. 기술적 위치 괜찮고요. 박스권 하단부에서 두터운 매물대에서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밑골이 살짝 달려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단기 차익 시험 나오고 있지만 저는 내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 분이었을 때는 솔브레인 좀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의 탑픽은 제가 이제 동치세미캠 말씀드릴 건데 조금 아쉽습니다. 올라가지 말걸. 그래서 오늘 당이 한 6%가량 상승했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플러스 5%, 고작 1% 정도 밀렸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나왔어요. 오늘 기관 순매수 들어왔고, 근데 저번 주 금요일 날 들어왔던 외국인 순매수에 오늘 순매도가 한 8분의 1, 9분의 1 정도 나왔으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지세미케 대회 기대는 여전하니까 많이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시는 분도 아시죠? 너무 유명한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랑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 이 동지세미케에서 만들고 있는 포토 레지스트, 그래서 어떤 반도체를 이제 웨이퍼를 이제 회로대로 전기를 띠게 해가지고 그 재기능을 하게 만드는데 이 포토 레지스트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2025년에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좀 견조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재 기업들은 조금 겁이 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적적 리스크가 나오거나 어떤 매크로 변수가 나왔을 때 가장 원부자재가이 크게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좀 충격을 받는 기업이 이제 소재 기업이다 보니까 동지세미킹도 굉장히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다행히도 2025년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견조한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동지세미캠은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가장 유명한 밸류체인인데
우리가 텍사스에 신너를 만드는 공장이 있으면서 이제 신너도 저도 이제 보통 신나 뭐 시나 신너 이렇게 부르는 이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텍사스 공장 이름이 신너인가 했는데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 텍사스에서 신너를 만들고 있는 공장이 하반기 양산이 되고 이 텔러팝에 들어가는 그 소재를 만들 건데 이 공장이 양산에 들었을 때는 이 동지 세미캠이 납품할 수 있다. 그리고 2025년에도 이미 동지 세미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소재 매출 비중이 59%를 기록했기 때문에 동지 세미캠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가장 친한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일단 오늘 좀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 대비 좀 강하게 움직인 것은 아쉽지만 그나마 아직 상승률이 충분히 남아있고 외국인 많이 비중 줄이지 않았고 네. 기관 수는 매수 들어오니까 여전히 매매 가능해 보인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포인트는 가이던스를 얼마까지 볼 거냐. 그다음에 27년도까지는 좋은 걸 알겠는데 28년도도 좋을 거냐. 이제 약간 좀 계속 논쟁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를 근데 외국계에서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 그 이유는 파운드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파운드리 사업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 그다음에 HBM도 더 좋아질 점유율을 뺏어올 거라는 기대. 거기에 이제 워낙 캐파가 디램 쪽에 워낙 캐파가 크기 때문에 네. 이 캐파로의 이 사이즈가 워낙 큰 회사다 눈덩이가 보니까 크니까 굴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지금 노조가 뭐 영업이익의 15%를 달라고 할 정도니까 인센티브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 심지어 랜드 가격까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나쁠 게 지금 하나도 안 보인다. 하나 보이는 게 지금 노조인데, 예, 그 노조 그거는 뭐 하이닉스가 10% 준다고 하니까 뭐 그건 뭐 이렇게 알아서 지분율로는 최근에 한 5년 이내 최저입니다. 최저죠. 예. 예, 한 48%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보통 한 호황기 때는 51% 정도로 채우는데 그래서 그걸 채울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지금 올해 320조 정도가 가이던스로 지금 거의 모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400조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일부 보도에 자극적으로 나갔죠. 이제 엔비디아보다 돈을 더 벌 거다. 네. 뭐 그 사이에 뭐 엔비디아는 놀까요? 뭐 근데 그 삐까삐까 이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영업이익으로 다투는 TSMC는 이미 이제 올해면 제끼는 거죠. 예. 근데 왜 TSMC는 밸류를 18배 받는데 왜 삼성전자는 6배를 받냐? 뭐 이런 거는 이제 아까 그 논란 때문에 그렇죠. 사이클이냐 아니냐. 네. 근데 만약에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구조적 성장으로 보면 밸류를 10배, 15배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근데 물론 그렇게 안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사가는 애들은 정해져 있는데 뭐 얼마나 계약을 아무리 롱텀 계약을 하고 페널티를 적어놓는다 한들 안 지키면 그만 아니야? 이렇게 보는 쪽도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퓨어하다는 게 장점이죠. 뭐 잡다한 사업부가 없다. 그렇죠. 예, 그냥 랜드랑 디램만 하는 회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HBM4 가격 지금 상승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1차분은 그대로 갈 텐데 디램 가격이 그 사이에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영을 해야겠죠. 예, 그럼 다음 물량분은 또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거고. 그럼 하이닉스가 HBM만 만드느냐고 디램은 안 만들었냐? HBM도 증설을 계속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을 보니까 예전에는 50%가 넘었거든요. 거의 60%가 HBM이었는데 지금 매출 비중이 20%대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디램도 돈 되니까 그죠. 디램 가격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디램 웬만한 좋은 디램 데이터 센터용 디램과 HBM 가격이 거의 붙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지금 용인 팹에 대한 증설 효과를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얘기들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까?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우리도 모릅니다. 애널리스트들도 28년도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앞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소비자들이 안 사가면 가격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AI 투자가 멈추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오픈 AI가 기점이다. 거의 이제 고점 찍으면서 한 네. 5.5배 이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것도 실적이 좋아서 이제 5.5배가 된 건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4.5배 정도, 아직 1배 차이 나는데 ADR 상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효과, 그 다음에 미국에 새로 상장된 ETF 중에 디램이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75% 들어가는 거기에 뭐 다 들어가면 샌디스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디램이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 ETF가 상장했는데 그게 지금 연일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 효과로 마이크론과 같이 붙어서 다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래서 더 올라가는 걸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죠.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재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소재 섹터가 물량이 늘어나면 제일 이제 좋아지는 데가 소재고 장비는 한번 투자하고 나면 좀 한참 더 그렇죠. 기다려야 되고. 예. 근데 지금 장비는 장비 소재 전반적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밸류가 되게 많이 비싸졌어요. 그럼 지금은 찾는 기준을 뭘로 보셔야 되냐면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20배 안 되는 회사들, 아, 그러니까 소부장이 20배 이제 그죠? 20배가 안 되면 싼 겁니다. 예. 지금 한미반도체는 거의 50배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종목들 보면 다 40배 이렇게 가 있고요. 소재 쪽도 좋은 회사들은 기판이나 소재 쪽에 좋은 회사들은 얼마 전에 ISC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며칠 전에 뜬금없이 아무 악재 없는데. 그래서 사실 최근에 CPO 테스트 한다고 해서 급등했던 영향도 있었지만 PER 밴드가 거의 한 58배, 60배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파는 거죠. 예전에 이수페타시스가 작년 12월에 고점 찍고 빠졌던 거랑 똑같은 논리인데 그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30배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실적을 아마 이번 장비주들은 1분기 실적 보고 밸류에이션 다시 계산하고 가이던스가 좀 바뀌면 또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찾으려면 좀 낮은 걸 찾는 게 좀 편하다. 예, 여전히 저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뭘 사라 이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네. 6대 4로 삼성전자를 조금 더 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있으시면 6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사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갖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예, 그러면 맞아요. 들고 네. 있으셔라. 음. 지금은 팔 때는 아니다. 그다음에 장비주 내에서 탑픽은 여전히 한미반도체인데 지금 조금 예뻐 보이는 종목이 PSK 같은 종목이 그나마 좀 밸류가 좀 싸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그 경쟁 업체가 미국 회사였다가 미국 회사가 그 중국으로 넘어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쪽 PSK 요즘에 좀 흐름 좋고요. 좀 싸 보이는 게 하나마이크는 좀 싸 보이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대신에 DI라든지 이런 테크윙 같이 조정 잘 받았던 검사 장비, HBM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들 또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쪽에서 최근에 보고 있는 게 CMTX라는 신규 상장주가 있는데 CMTX는 파츠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커스터마이징 할 때 쓰는 그 끝단에 들어가는 뭐 실리콘 파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파츠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마이크론 우수 협력사로 상받은 한미반도체와 더불어서 그런 회사고 앞으로 실적 대비해서 지금 소재단이잖아요 거기가. 근데 PR이 17배 정도 수준이니까 그닥 비싸지 않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기판은 여전히 이수페타시스 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1,000만 원 해드리면 HBF가 상용화가 본격화 논의가 되면 네. 한미반도체는 더 좋죠. 음. 어차피 본딩은 똑같기 때문에. 네.